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0대 최근에 이혼한 여성입니다. 저는 툭 까놓고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했어요. 남편도 아닌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이라니. 제가 많이 예민하고 유별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결혼 생활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는 무개념에 인간에 대한 작은 예의도 모르시는 분이셨는데 거기에 속물근성까지 있는 그야말로 나쁜 쪽으로는 퍼펙트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실을 결혼 전에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냥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종종 있다는 기싸움 정도로만 여겼던 저는 결혼 후 악몽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우선 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났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저희 엄마가 보증한 촌에서 난 용이었어요. 도시 아이들은 학원이다 가회다 같은 사교육을 받고 공부를 했다면 저는 교육방송 하나로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이걸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솔직히 저는 어릴 때 달리 할 일이 없어서 교육 채널을 봤어요. 다큐에서부터 인간 강의까지 그 덕을 나중에 톡톡히 본 거였죠.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이혼을 하면서 엄마는 자신의 친정인 서산으로 저를 데리고 내려가셨고 제가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는 외할머니가 운영하던 칼국수집을 물려받으셨는데 그게 저희 모녀의 발목을 단단히 잡아 저는 대학에 입학하기 전에는 좁은 서산바닥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어린 마음에 답답하고 불만도 많았지만 그걸 다 표현하기에는 철이 빨리 들어 엄마가 고생하는 게 뻔히 보였고 그저 공부라도 열심히 해서 서울로 간다면 엄마도 좋은 마음으로 저를 보내줄 거라는 생각에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고 공부만 했어요. 친구를 사귀면 공부할 시간을 뺏길 테니 친구도 사귈 생각도 없었고 그저 좋은 대학에 들어가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만 주문처럼 머릿속에 떠올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고 저는 서울대에 떡 하고 붙었습니다. 엄마는 기특하다며 저를 자랑스러워 하시며 제가 서울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있을 곳을 마련해 주는 것은 물론이고 용돈도 두둑하게 줬는데 막상 엄마와 진짜 떨어져 생활하려고 보니 혼자 남은 엄마가 유독 늙고 작아 보였어요. 엄마, 나 서울 가도 밥 잘 챙겨 먹어? 어디 아프면 돈 아깝다고 참지 말고 병원 꼭 가. 알았지? 알았어. 네가 지금 엄마 걱정할 나이야? 넌 네 할 일이나 잘해. 걱정은 엄마가 해야지. 엄마 없다고 밥 거르지 말고 돈 떨어지면 아르바이트 힘들게 하지 말고 전화해. 알았지? 시골 읍내에서 15평 남짓한 국수집을 하는 엄마가 무슨 여유가 있다고 말을 저렇게 하는 건지 저는 엄마와 헤어지는 그 순간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엄마를 서울로 모셔와야겠다고요. 그리고 그동안 마음먹으면 무슨 일이든 이루어냈던 저였기에 제 성공을 믿어 의심치 않았죠. 대학에 들어가서도 대기업에 취직하겠다는 일념으로 대학 생활을 하니 의외로 취업의 문턱은 그리 높지 않았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오로지 그것만 생각해서 그런지 오히려 4학년 땐 취업 준비를 하는데 홀가분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바라던 대로 S전자 신제품 개발 부서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엄마는 저희 입사 소식에 역시 너는 촌에서 난 용이야. 내 딸 장하다 장해 라며 한껏 신이 나셨고 그날 기분이 너무 좋은 나머지 하루 동안 칼국수를 공짜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무슨 자선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에이, 엄마가 너무 신나서 그랬지. 이제 우리 딸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기쓰고 살지 말고 좀 즐기면서 살아. 너 여태 연애도 못 해봤잖아. 치,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엄마 몰래 할 거 다 해봤다. 귀신을 속여라. 어차피 한번 마음먹으면 엄마가 뭐라고 한들 소용없으니까. 말 안 했다만 이제라도 젊고 예쁜 나이 우리 딸이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야. 난 빨리 돈 모아서 여기서 가장 비싼 아파트도 사고 제일 비싼 차도 사서 엄마랑 편하게 살 거야. 아유, 우리 딸 꿈도 크다. 너 그거 하려면 네 이팔 청춘 다 간다. 엄마는 아파트도 싫고 차도 싫어. 비싼 게 좋은 게 아니야. 진짜 좋은 건 따로 있어. 그게 뭔데? 글쎄, 이제부터 네가 알아내야지. 네가 좋아하는 걸 엄마한테 물어보면 어떡해. 그러니까 우리 딸 많이 즐기고 누려. 엄마는 지금까지 우리 딸이 보여준 걸로 충분히 호강했어. 저는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좋은 것은 정해져 있는데 진짜 좋은 것이 따로 있다니. 그리고 그 궁금증은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 풀어주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저희 전남편이란 작자였어요. 저와 전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저보다 6살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저희 부서에서 거의 연예인 같은 존재였죠. 잘생긴 외모, 큰 키, 게다가 유머러스한데 일까지 잘하니 어느 여자가 싫어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는 물론이고 다른 부서 여사원들은 남편과 어떻게 잘 해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더군요. 저는 너무 주변에서 안달을 내니 그의 반작용으로 그 사람을 경계하며 내가 저 사람보다 일 더 잘해서 승진 빨리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닥치는 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맡은 일은 물론이고 부서에서 필요한 일은 찾아가며 일을 했는데 그 모습이 팀장님에게 제대로 눈도장을 찍게 되면서 저는 남편과 묘한 경쟁을 하게 되었고 참 아이러니하게도 경쟁하다가 저는 남편과 눈이 맞아버리는 황당한 결과를 초래했어요. 민주 씨는 내가 그렇게 싫어요? 난 민주 씨한테 잘못한 기억이 없는데. 잘못하신 적 없으세요. 그렇죠? 근데 왜 나는 자꾸 민주 씨가 나를 경계하는 것 같죠? 아, 그런 적 없는데. 에이, 아닌데. 보통 여자가 남자를 경계하는 경우는 딱 2가지죠. 첫째, 남자가 큰 잘못을 했을 경우. 둘째, 여자가 남자를 좋아해서 의식하는 경우. 근데 난 민주 씨한테 큰 잘못을 한 적이 없으니 민주 씨가 나를 좋아하나 보네요. 뭐라고요? 무슨 그런 논리가 있어요? 그거 모르죠? 본인이 지금 엄청 귀엽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하죠. 민주 씨가 아니라 내가 민주 씨를 좋아하는 걸로요. 처음엔 뭔 수작인가 싶었던 남편의 말은 점점 밀려오는 파도처럼 제 마음을 휩쓸기 시작하더라고요. 엄마의 말대로 그동안 연애 경험이 없던 저는 남편에게 완전히 넘어가 버리게 되었어요. 저희 이상한 경쟁심과 오기를 빼고 생각하니 저야말로 남편을 밀어낼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호의를 받아들였고 저희는 사내에서 약 2년간 비밀 연애를 하며 사랑을 키워갔는데 남편이 저보다 입사 선배이고 일을 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는 동기들에 비해 훨씬 좋은 실적을 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제가 동기들 중에서 승진이 가장 빨랐어요. 남편이 저에게 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우리 만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았지만 난 자기랑 결혼하고 싶어. 우리는 결혼해도 진짜 잘 살 거야. 서로 비슷한 구석이 많으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해. 근데 결혼은 신중해야지. 우리 조금 더 만나보고 결정하자. 난 아직 일도 더 하고 싶고 우리 엄마한테도 더 잘하고 싶거든. 결혼해서 나랑 같이 하면 되지. 다른 직장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왜 회사를 관둬? 아깝게. 결혼만 할 뿐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좋지. 나 사실 집에도 자기 만난다고 이미 얘기도 했어. 우리 엄마 자기 엄청 보고 싶어 해. 뭐? 벌써 얘기했어? 난 아직인데. 자기는 나랑 결혼할 생각이 없구나. 알겠어. 내가 너무 혼자 김칫국 마셨네. 부담 줘서 미안하다. 아니야. 결혼할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 나도 자기 아니면 결혼할 사람 없다고 생각해. 다만 생각보다 자기가 결혼 얘기를 빨리 해서 놀란 거야. 물론 자기 나이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나는 다르잖아. 나 30 넘었어. 그러니 당연히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 생각을 해야지. 나도 자기 아니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 없어. 우리 결혼하자. 내가 결혼하면 더 잘할게. 자기 어머니한테도 엄청 잘할게. 적극적으로 프로포즈를 해오는 남자에게 흔들렸어요. 그리고 시기상의 문제였을 뿐 결혼을 한다면 저 역시 남편과 하고 싶다고 생각했기에 프로포즈를 받아들였고 곧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가게 되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저는 고부 갈등 초입기에 들어갔어요. 시어머니의 포스는 정말이지 장난이 아니었어요. 풍채도 있고 목소리도 크시고 말투며 행동 하나하나가 한눈에 여장부라는 느낌이 팍 들었죠. 그래도 뭐 성격이 시원시원하고 뒤끝있게 하시지 않으면 저랑 아주 잘 맞겠다고 내심 기대도 있었는데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니와 절대 거리를 좁히지 못할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딱 그때 이 빌어먹을 결혼을 그만뒀어야 했는데 그냥 서로 기싸움하는 정도로 여겼던 저는 또 여지없이 시어머니에게 밀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실수는 물론이고 어떤 틈도 보이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저희 이 판단은 시어머니에게 어디 한번 해보자는 거지? 라는 스위치를 건드리고 말았어요. 두 여자는 겉으로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엄청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었던 거였죠. 반면 시아버지는 체구도 작으시고 말씀도 부드럽게 하시는 편이었고 시어머니의 포스가 워낙 세다 보니 시아버지는 그런 시어머니 앞에서 어쩐지 기를 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자리가 자리이니만큼 시어머니는 저희 부모님에 대해 물으셨고 저는 전혀 굽히는 것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저는 엄마와 둘이 살았고요. 엄마는 서산에서 칼국수집을 운영하고 계세요. 어머, 그럼 아버지가 안 계시는 거야? 네. 뭐 문제라도 있었니? 도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자 문제? 그런 것도 아니면 혹시 가정폭력 뭐 그런 건 아니었지? 네가 기분 나쁠 수도 있지만 이건 사실 엄청 중요한 일이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빠가 친구랑 사람을 너무 좋아해서 집안을 소홀히 하신 걸로 알아요. 아, 그래. 뭐 그 정도면 됐다. 물론 조금 더 여유 있는 집안의 며느리였다면 좋았겠지만 에스테 출신의 우리 아들이랑 같은 회사 다니는 스펙이면 합격이야. 대신 난 내 아들이 장모한테 끌려다니는 건 못 본다. 요즘엔 뭐 사위도 자식이라고 자기 아들처럼 막대하는 장모도 있다는데 난 딱 질색이야. 너도 나한테 딸이 아니듯 우리 아들도 니네 집 아들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분명히 하자. 알겠니? 엄마, 무슨 초면에 말을 그렇게까지 하세요? 어허, 아들, 원래 처음부터 거짓 없이 솔직해야 하는 거야. 싫은 건 싫다, 좋은 건 좋다. 내 말이 틀려요? 아니요, 맞습니다. 저희 엄마 성격이 누굴 막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저도 며느리라고 막대하시는 건 싫어요. 어머님 말씀대로 싫은 건 처음부터 말해야 할 것 같아서요. 어머머,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정말 대범하네. 그래요, 기억할게요. 아, 이제 말라도 되지? 어차피 가족들 사이인데. 저는 그렇게 신경전을 벌이며 시부모님과 첫 대면을 했어요.
생각해보니 그날 저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것 같네요. 그 정도로 시댁의 분위기는 시어머니 위주로 흘렀고, 결혼 준비 역시 시어머니는 자신이 주도권을 잡은 듯 자신의 뜻을 서슴없이 이야기하는데, 순간 이게 제 결혼식인지 시어머니 결혼식인지 헷갈릴 지경이었어요. 식장은 두 번째 가본 곳이 좋은 것 같다. 거기로 잡고 웨딩드레스는 너무 요란하지 않은 걸로 입어. 너무 화려하면 오히려 촌스럽다. 그리고 네 엄마랑 내 한복은 같은 곳에서 맞추자. 괜히 따로따로 준비하면 요상하게 튀더라. 아무래도 시골은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니까 네 어머니한테 한번 올라오시라고 전해라. 그리고 혼수는 내가 먼저 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예산 좀 맞춰봐. 신혼집도 저도 보태서 구하는데 혼수며 결혼 준비까지 당신이 하나하나 개입하는 게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참다 이야기를 슬쩍 꺼냈는데요. 그때 시어머니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어머님, 신경 써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결혼식 준비랑 혼수 준비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저희 결혼식이잖아요. 어머, 너 지금 나한테 간섭하지 말라는 거니? 네. 어머머머? 너는 아직 시집도 오기 전에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거야? 어머님이 처음부터 좋고 싫은 건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참고는 하는데 결정은 저랑 기영 씨가 해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요. 어머님이 비용을 다 내시는 게 아니잖아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너 솔직한 거랑 되바라진 거는 다르다. 어른한테 할 말 못할 말 구별도 못하니? 어머, 뒷목 땡기네. 여보, 나 물 좀 갖다 줘요.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하지만 저희가 준비해야 할 건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예산 문제도 있고 취향 문제도 있으니까요. 이해해 주세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그 자리를 벗어났어요. 시어머니는 화가 나셔서 귀까지 빨갛게 달아오르셨고 연신 여보! 여보!를 외치시는데 뒤통수가 따갑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때의 제 행동을 후회하지 않아요. 만약 참았다 해도 언제고 터질 것이 분명하니까요. 그렇게 삐딱하게 시작된 저희의 결혼은 초반부터 쉽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특히나 뒤끝이 정말 길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6개월이 넘어갔는데도 저에게는 물론이고 집에 오는 친척들에게 제가 자기한테 초반부터 도전을 했다며 대놓고 저의 험담을 하셨어요. 당연히 기분이 좋을 일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결혼식이며 혼수를 제가 원하는 대로 했기에 어느 정도는 참고 넘기려고 했거든요. 시어머니는 자기와 제가 엮인 레파토리가 바닥이 나자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말았고 저는 또다시 참아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아니, 아무리 시골 바닥에서 칼국수나 팔아도 그렇지 딸 결혼하는데 머리꼬리 그게 뭐냐? 어찌나 촌스럽던지 내가 같이 입장을 하는데 민망해서 죽는 줄 알았어. 한복이야 나랑 같이 맞췄으니까 고급지고 고운데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영 볼품 없으니 그건 그거대로 진짜 별로더라. 시어머니는 분명 아셨을 거예요. 당신의 그 말이 제 귀에 톡톡히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요. 그래서 저는 더 화가 났죠. 설사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들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건 저와 저희 엄마를 무시한다는 걸로 밖에는 받아들일 수 없기에 저 역시 그것에 맞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저는 거실에서 조금 떨어진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손엔 과도가 들려 있었고 저는 깎던 사과를 조용히 내려놓고 그 한가운데 과도를 일직선으로 푹 찔러놓은 채 보란듯이 가방을 가지고 시댁을 나왔는데 남편은 물론이고 그곳에 있던 친척들은 저희 그런 행동에 모두 얼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쾅 닫고 저는 신혼집으로 와버렸죠. 한두 시간 후 남편이 집에 와서
저를 달래는 건지 화를 돋우는 건지 모를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화났어? 그래도 그렇지. 다른 친척들도 다 있는데 자기가 그러면 어떡하냐? 뭐라고? 자기 어머니야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우리 엄마가 이모들 앞에서 자기 어머니랑 자기 흉보면 자긴 참을 수 있어? 난 참을 수 있어. 그냥 말하다 보니까 실수도 하시는 거지. 우리 엄마가 워낙 필터링 없이 말하는 사람이라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난 그거 진짜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 자기가 참을 수 있다고 나까지 참으라고 하지 마. 우리 엄마가 결혼식 준비하면서 빈정이 많이 상했어. 내가 일부러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는데 우리 엄마도 풀기는 해야지. 그래서 나보고 자기 어머니 풀릴 때까지 참으라고? 그래, 나한테 서운하신 거 참을 수 있어. 근데 우리 엄마가 뭘 잘못했어? 시골 사람이라 촌스럽다고? 그게 잘못이니? 알았어, 진정해. 우리 엄마도 아차 싶으셨을 거야. 그래도 우리 엄마 체면도 있는데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되겠어? 우리 엄마 지금 완전히 들어 누우셨어. 잘못은 지금 누가 했는데 나한테 지금 그게 할 소리야? 자기 이러려고 나한테 결혼하자고 했니? 중간에서 나도 좀 살자. 우리 엄마 폼생폼사인 거 자기 알았잖아. 그냥 눈 딱 감고 비유 좀 맞춰주면 될걸. 자기는 너무 빳빳해.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기껏 끄려고 계속 그러시는 거야. 됐어, 그만해. 계속하면 나 이 결혼 후회할 것 같거든. 내가 뭐 많은 걸 바래? 그냥 예의 있게 살자는 거야. 그게 나빠? 남편은 어지간해서 제가 풀릴 것 같지 않자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한숨만 푹푹 쉬는데 그 모습을 보니 짜증이 나더라고요. 솔직히 시어머니는 당신 입으로 아니라고 했지만 은근 잘난 아들을 등에 업고 저에게 잘난 척을 하셨어요. 당신 아들 정도면 부잣집에서 탐내하는 사위라고. 그런 집에 장가를 갔으면 집이고 차고 몽땅 해주겠다고 할 텐데 없는 집 딸과 결혼하는 바람에 전셋집에서 살게 됐다며 그렇게 저를 돌려가셨거든요. 물론 그 말을 들을 때도 저는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어머님, 그렇게 따지면 저도 부잣집에서 탐내는 며느리예요. 제가 기영씨보다 더 좋은 대학 나온 건 아시죠? 시어머니는 번번이 자기한테 따져대는 제가 당연히 별로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참는 건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고 서울과 지방이라는 차이 빼고는 두 집안이 비슷비슷한데 자꾸만 우위를 따지려는 시어머니를 볼 때면 저도 그냥은 넘어가지 못하겠더라고요. 이쯤이면 저도 시어머니도 서로 잘 지낼 수 있다는 기대는 없었어요. 저는 맹세코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제 길을 꺾어놓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지셨고 제 눈엔 뻔히 보이는데 시어머니는 아닌 척하며 일부러 저를 골탕 먹이려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뻔히 있는 세탁기를 두고 저에게 겨울 이불을 발로 밟아 빨아서 옥상에 널라고 하시는데 그날이 영하 5도였거든요. 그 이불을 밖에 널어봤자 말을 턱이 없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조건 하라고 하셨고 저는 시키는 대로 솜이불을 발로 밟아 빨았는데 그 무게가 장난이 아니어서 옥상에 걸자마자 빨랫줄이 툭 하고 끊겨져 버렸어요. 아니, 너는 이불도 제대로 못 널어서 어쩌자는 거야? 이 아까운 이불을 어떡해? 그러게 제가 이건 세탁소에 맡기는 게 더 낫다고 했는데 시끄러. 난 평생 이불 빨래하면서 살았다. 세탁소 같은 소리 안 해. 너 이거 다시 빨아. 내가 건조대 꺼내놓을 테니 이번엔 건조대 위에 올려라. 네, 근데 이 날씨에 설마 이게 마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땡땡 얼 텐데. 넌 어째 한 번을 고분고분하게 넘기는 일이 없니? 꼭 그렇게 토를 달아야 속이 시원해? 니네 엄마는 널 그러라고 가르치셨니? 어머니, 됐어. 또 지 엄마 얘기했다고 눈에 핏대 세우겠지? 됐고 이거 다시 빨아서 건조대에 널어놔. 그리고 도가니 사서 끓일 거니까 너 불 앞에서 보초 좀 서라. 어머니,
저 내일 아침 일찍 회의 있어요. 어쩌라고? 그건 네 회사 일이고 도가니탕은 며느리 일인데. 할 말이 많았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러시는 건데 거기에 대고 뭐라고 말하는 것이 의미가 없었죠.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대로 시댁과 척을 지고 살 것인지 아니면 참고 그래도 합의점을 찾아볼 것인지. 그리고 저는 선택을 했어요. 일단은 남편을 봐서라도 참아보기로 한 거였죠. 나중에 도저히 안 될 때 그때 나는 이렇게까지 했으니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하려면 지금은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는 피곤하게 토를 달지 않았고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대충 이불을 헹궈서 마르던 말던 이불을 건조대에 널었고 곰솥에 도가니를 끓이며 그 불 앞에서 회의 준비를 하고 쪽잠을 자고 회사 출근을 했어요. 남편은 제가 이런 고생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새로 시작된 프로젝트에 열중하느라 저에겐 1도 관심이 없었고 저 역시 그런 남편에게 지고 싶지 않아 철야까지 하면서 일을 했는데 하루를 꼬박 세우고 회사에서 다음 아침을 맞이한 저에게 시어머니는 이런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얘, 회사에서 날 샜니? 내가 이런 말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무슨 결혼한 애가 회사에서 그렇게 목숨을 거니? 남편 아침밥은 차려주고 일을 하든가 말든가 해야지. 난 내 아들 아침에 꼭 갓 한 밥에 따끈한 국 끓여서 먹여서 출근시켰다.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시어머니의 전화에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제가 밖에서 논 것도 아닌데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이 인간은 이 인간대로 제 속을 긁어놓으니 더는 참을 수 없더라고요. 이제 이런 일들은 안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었죠. 당연히 시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고 남편 역시 며느리가 며느리 노릇을 하지 않겠다는 거냐며 저에게 화를 내는데 남편이 이런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 이럴 거면 회사 그만둬. 내 연봉이 당신보다 높고 우리 아직 애도 없으니 내가 당신 먹여 살리는 거 충분해. 먹여 살린다고? 왜? 나 능력 있어. 내가 왜 회사를 그만둬? 자기가 자꾸 일한다는 핑계로 우리 엄마랑 부딪히니까 그런 거잖아. 핑계? 자기는 지금 자기 어머니가 맞다고 생각해? 누가 봐도 억지고 심술이야. 나 그래도 참고 하라는 대로 했어. 자기 추워 죽겠는데 손밑을 빨아봤니? 당신은 편하게 침대에서 자는데 곰솥 앞에서 쪽잠 자고 출근하면서 나 아무 말 안 했다? 지금 하잖아. 며느리가 며느리 일하는데 지금 나한테 유세 떠는 거야? 아, 그래? 며느리 일? 그럼 사위 일은 뭐야? 자기가 분명히 말했지? 우리 엄마한테 잘한다고. 근데 자기 우리 엄마한테 마지막으로 전화한 게 언제야? 그야, 서로 바쁘고 생활 패턴이 다르잖아. 나도 달라. 근데 자기 어머니는 그냥 다 무시하고 자기한테 맞추라고 하시잖아. 어째 점점 말이 심해진다? 시어머니한테 자기? 말 돌리지 마. 머리 나쁘지 않잖아. 입장 바꿔 생각하면 답 딱 나올걸. 왜 모른 척해?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거야? 진짜 실망이다.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거리가 생겼어요. 뭐 언제고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은 했어요. 내 남편은 안 그러겠지 했지만 시댁과 엮였을 때는 여지없이 남의 편인 게 제 남편이라는 작자더라고요. 차라리 결혼을 하지 않고 연애만 했더라면 이런 실망스러운 부분을 보지 않았을 텐데. 그러긴 싫지만 결혼 생활이 이어지면서 후회를 하게 되더군요. 계속 이렇게 부부가 평행선을 달린다면 우리의 끝은 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쯤 결정적인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은근 임신을 기다렸던 시부모님은 결혼하고 1년이 지나가는데 아이 소식이 없자 조바심을 냈어요. 저는 아직 1년밖에 안 됐고 요즘은 사이도 좋지 않아 관계도 없으니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닥달하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자고 하시더라고요.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증명될 거고
그럼 더 이상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오랜만에 시어머니와 산부인과를 찾았죠. 여러 가지 검사를 진행했는데 검사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고 나왔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상이 없는데 왜 여태 아이 소식이 없냐며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의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난임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설명을 했지만 시어머니는 당연히 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여겼는지 계속해서 그럴 리가 없다고 우기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 가서 점을 봤는데 제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주였다며 검사 결과와는 다르게 저는 애를 못 낳는 여자라고 낙인을 찍고 애도 못 낳으면서 기만 세가지고 자기네 대를 끊어먹는다며 대놓고 저와 남편에게 이혼을 하라고 강요하더라고요. 참 어이도 없고 황당했죠. 엄마, 아무리 그래도 애 못 낳는다고 이혼이라니. 그리고 병원에서 별 이상 없다고 했다면서. 옛날엔 애 못 낳으면 쫓겨나는 세상이었어.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고 해도 타고난 팔자는 어쩔 수 없는 거다. 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여태 임신을 못하냐고. 네가 그렇게 드세게 구니까 애도 못 갖는 거야. 애도 못 낳는 게 여자니? 어머니, 정말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문제가 없는데 아이 소식이 없다면 이 사람한테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이 사람한테는 검사해보라고 안 하세요? 뭐? 너 지금 멀쩡한 내 아들 고자로 모는 거냐? 아무튼 됐고, 안 입고 오면 이혼해. 우리 아들은 너만 아니면 새장가 가서 토끼 같은 애 낳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기영이 사주엔 아무 문제 없다고 하셨거든. 기영이 너 평생 아빠 소리 못 듣고 살고 싶어? 아니 뭘 그렇게 무섭게 말해. 요즘은 시험관 같은 것도 있잖아. 시험관 같은 소리 하네. 얘 팔자에 애가 없다니까. 아니면 너 밖에서 애라도 낳아 오든가. 너 우리 애가 밖에서 애 낳아와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이혼하기 싫으면 그렇게라도 살든가.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이혼을 하겠다고 말하고 시댁을 나왔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날도 자기 어머니가 놀라 그런 거라며 며칠 조용히 있다가 잘못했다고 빌라는데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인간이 누가 자기 엄마 아들 아니랄까봐 저에게 쐐기 박는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을 듣고 저는 한 톨의 미련도 없이 마음이 저절로 정리가 돼버렸어요. 자기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생각해봐. 당신 이대로 나랑 이혼하면 장모님은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 자기 장모님 끔찍하게 생각하잖아. 딸이 돼서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 쓰겠어? 그냥 참고 살아. 난 뭐 엄마가 말한 대로 밖에서 애 낳을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노력은 해보자. 무슨 방법이 있겠지. 응? 비겁하다. 그래서 뭐 우리 엄마 생각해서 이런 부당한 대우에도 찍소리하지 말고 살라고? 그게 우리 엄마를 위하는 거라고? 솔직히 까놓고 내가 당신 사랑해서 결혼했지. 당신 집 볼 거 있냐? 볼 거 없는 집 딸이 애도 못 갖는데 아무리 S대에 대기업에 다닌다고 해도 누가 좋아하겠어. 그냥 성질 죽이고 내 옆에 있어. 난 그래도 당신 버릴 생각은 없다니까. 정말 쌍으로 논다는 그 말이 이 순간 그렇게 들어맞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마치 선심을 쓰겠다는 듯 말하는 남편에게 됐다고? 너 아니어도 나는 잘 살 수 있으니 당장 이혼하자고 말했죠. 다음날 이혼 서류를 들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어차피 신혼집 구할 때 제가 보탰던 돈은 결혼하고 모으던 통장에서 뺐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짐을 싸서 나왔어요. 제가 장만했던 혼수들은 모두 중고 사이트에 올려 정리를 하는데 생각보다 물건이 금방금방 팔리더군요. 저는 일부러 중고 거래를 한 날짜에 모두 맞췄고 제가 워낙 저렴한 가격에 내놔서 사람들은 제 시간에 모두 맞춰져서 신혼집은 그야말로 하루 만에 텅텅 비게 되었어요. 당신 미쳤니?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내가 아직 도장 안 찍었다고. 누구 맘대로 짐을 빼. 다시 안 갖다 놔?
다시 갖다 놓으라고? 내가 왜? 내 돈으로 산 물건들인데. 그리고 도장 안 찍은 건 당신이지. 난 이미 도장도 찍었고 당신이랑 살 마음도 없어. 당신이 바라는 대로 좋은 집에 새 장가 가. 그 여자는 과연 개념 없는 당신 어머니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튼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빨리 찍어. 아님 나 소송한다. 저는 짐이 빠져 놀란 남편의 전화에 한바탕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쓸 수 있는 월차를 모두 긁어 휴가를 내고 서산 친정에 내려갔는데 가게에서 일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성공해서 엄마를 모셔오겠다고 큰 소리 쳐놓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제가 그렇게 한심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는 제 등을 쓸어주며 무조건 괜찮다고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혼을 하게 됐다는 말을 하자 엄마는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엄마한테 말을 하지. 그럼 엄마가 당장이라도 올라가서 그 집구석 엎어버렸을 텐데. 엄마가 무슨 평생 화도 제대로 못 내고 살았으면서. 너 엄마가 너보다 이혼 선배다? 어떤 여자가 이혼하면서 화도 안 내고 이혼을 하니? 그리고 네가 내 딸인데 네 성질만 봐도 알지. 엄마가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너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다. 당장 그 자식한테 이혼 서류에 도장 안 찍으면 소송한다고 해. 이럴수록 속전속결로 끝내야 하는 거야. 저는 의외의 엄마의 말에 눈물도 쏙 들어갔어요. 엄마에게 미안하고 볼 면목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엄마의 말을 들으니 위안은 물론이고 다시 잘 살 수 있다는 용기가 생겨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남편에게 으름장을 놨고 다음날 시어머니가 엄마가 일하는 가게로 왔더군요. 마침 가게에서 엄마를 돕던 저는 반갑지 않은 손님에 눈살을 찌푸렸죠. 그러는 사이 시어머니는 엄마의 가게를 기분 나쁜 얼굴로 훑어보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구질구질한 곳에서 어떻게 장사를 하지? 아무리 시골 바닥이라고 하지만 정말 별로네. 저는 여기까지 쫓아와서 왜 저러는지 화가 나더라고요. 당장 가게에서 내쫓으려 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저보다 먼저 시어머니 앞에 나섰어요. 그날 저는 살다 저희 엄마의 그런 면을 처음 보게 되었어요. 여기까지 왜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용건만 말하고 돌아가세요. 용건이요? 저는 애들 이혼 찬성입니다. 애당초 급이 맞지 않았어요. 모녀가 쌍으로 이혼을 하길 바란다고 해서 제가 확인차 이렇게 내려왔네요. 그래요? 그럼 확인하셨으니 이만 가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아까 급이라고 하셨나요? 어떤 급을 말씀하시는지 저는 영 모르겠어서. 모를 리가요. 두 집이 이렇게 다른데 우린 그래도 서울의 아파트는 아니지만 집 한 채는 가지고 있어요. 그거 팔면 서울 외곽에서 노후는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사도는 이런 코딱지만한 가게에서 노후 대비는 되시겠어요? 설마 노후는 딸한테 기대 사시려고요? 뭐 이젠 제가 알 바도 아니네요. 근데 우리 아들은 인물도 좋고 직업도 좋으니 새장가 가는 건 문제 없는데 따님은 어떡해요? 어디 애 딸린 호라비 짤이라도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뭐예요? 내가 듣자 하니까 우리 애가 왜 그렇게 이혼을 하고 싶었나 알 것 같네요. 아니 이런 집구석인 줄도 모르고 허락한 내가 천치였어요. 급이라고 했나요? 네, 다르다면 다르죠. 서울 외곽에서 노후를 보내시게요. 저는 서울에서 우리 딸이랑 노후를 보낼 겁니다. 저 일 안 해도 월세 받으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 가게는 저희 엄마가 해오신 가게라 워낙 단골이 많으셔서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척을 안 해서 그렇지 돈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애를 못 낳는 팔자라고요? 그 점쟁이 누구예요? 병원에서 검사 결과에 아무 문제 없다는 걸 무슨 근거로 애를 불임으로 몰아요?
내 참 별 미친 소리를 다 듣네. 그리고 난 내 딸이 임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게 뭐가 됐든 애 낳지 말라고 할 겁니다. 난 내 딸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근데 그런 피 같은 내 딸을 당신이 어떻게 했지? 지금 당장 나가. 양가가 이렇게 바라는 이혼이니 그쪽 아들한테 꾸물거리지 말고 도장이나 찍으라고 하세요. 어머, 돈이 많다고요? 월세를 받는다니? 사돈,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죠?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의 말에 믿지 못하겠다는 얼굴을 하셨어요. 그러자 저 구석에서 대화를 들으며 식사를 하던 손님이 나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기 아줌마, 이분 여기 동네에서 제일 부자예요. 여기 건물도 여기 주인분 건데 아줌마 지금 자기 발로 복을 뻥 하고 차셨네. 정말인가요? 예, 너 이게 사실이야? 아니 왜 이런 중요한 말을 여태 안 했어? 있으면 있다고 해야지. 무슨 모녀가 있으면서 없는 척을 해. 그게 이상한가요? 나는 없는데 있는 척하는 댁이 더 이상하네요. 당장 꺼져요. 소금 한 바가지 뿌리고 싶은 거 용케 참고 있으니까. 아니 사돈, 우리 이야기를 좀 다시 처음부터 해보면 어떨까요? 아직 애들이 갈라선 것도 아니고. 민주야, 소금 가져와라. 아주 바가지에 가득 담아와. 사돈, 제가 잘못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기가 세서 그것 좀 꺾으려고 했어요. 뭘 믿고 저렇게 애가 당당한가 했더니 믿는 구석이 있었네. 네, 우리 딸 뒤에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당신 같은 시어머니, 당신 같은 아들 사위 내가 못 봅니다. 아니 안 봅니다. 사돈, 그러지 마시고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그럼 제가 따님을 제 딸처럼 받들고 살게요. 제가 점쟁이 말에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시어머니는 급기야 저희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셨어요. 그러자 저희 엄마는 제가 가지고 온 소금 바가지를 시어머니에게 쏟아버리셨고, 소금을 뒤집어 쓴 시어머니는 놀라서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죠. 금세 이 모습을 보겠다고 사람들이 모여든 탓에 시어머니는 그야말로 개망신을 당하고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자존심에 당장 남편에게 이혼하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남편은 자기 엄마의 말을 듣고 저에게 가식적인 사과를 했고, 저는 그 길로 변호사를 선임해버렸어요. 어차피 나눌 재산도 없고 그동안 당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금 조금 얹어서 이혼 소송을 했는데, 고맙게도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 가게에 와주셔서 증인이 넘쳐났고, 그 덕에 저는 생각보다 빠른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회사에도 소문이 일파만파 퍼졌지만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남편과 남편 집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되었으니 저보다 남편 쪽이 데미지가 컸는지 남편이 먼저 회사를 그만두더군요. 그리고 지금은 꼴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큰 소리를 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사업을 하든지 말든지 저는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그저 소중한 인연이라고 믿었던 사람의 더러운 끝을 보게 된 것이 유감이라면 유감이었죠.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루지 못했던 일을 실현하게 되었는데, 엄마가 그간의 고집을 꺾고 서울로 올라오시기로 하셨어요. 물론 가게 일을 완전히 놓지는 못하셔서 일주일에 3번은 서산에 가겠다고 하시는데 그게 어디예요. 저는 그저 평생 싫다는 서울살이를 결심해준 엄마에게 고마울 따름이죠. 이제는 목표도 중요하지만 엄마와 함께 일상을 나누며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려고 해요. 불행한 결혼생활 후유증인지 제 옆을 지켜주는 엄마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어졌거든요. 엄마와 딸이라는 사이가 그런 건가 봐요. 어릴 때보다 지금이 더 애틋하고 소중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또 최선을 다해 행복해지려고 합니다.
예전에 저희 엄마가 진짜 좋은 건 제가 알아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야 조금씩 제가 무엇을 좋아하고 원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가장 행복하세요? 답을 꼭 찾아내시길 바라며 저는 저의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